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걷던 그 길, 친구를 만나고 쇼핑을 하고 장을 보던 그곳,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최원종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에 조현병을 앓은 탓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면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범행 전에 최원종이 인터넷에 검색한 단어는요, 심신미약 감경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의 주장에 힘을 더 실어줄까요?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인도로 차를 몰아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모두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검찰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법무병원 소견을 토대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미리 인터넷에 검색했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차에 치여 숨진 고 김혜빈 씨 아버지는 테러와 같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며 호소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30대 설모 씨는 옛 연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머니께서 뉴스라이더에 제보해 주셨던 그 피해 당시 모습입니다. 6살 딸은 엄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걸 눈앞에서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린 딸은 고통 속에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범행 후에 은닉 혹은 도주 시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형벌 가중 요소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보복살인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설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수법이 매우 과감하고 냉혹해서 피해자가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살해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받은 사과로 후련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설 씨가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다른 보복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생명을 박탈하기는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설 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고도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옛 연인인 3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 선고 뒤에 유족은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타짜 1편입니다. 여러 유행어를 낳을 정도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죠. 그중에 하나 배우 김혜수 씨의 바로 이 대사입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화여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대사였습니다. 자, 유명 입시 업체의 블로그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3년 대학 평가 순위를 공개한다면서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 하나로 이화여대를 꼽았습니다. 10손가락 안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마케팅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명 대학에 붙으면 수강료를 환급해 주겠다. 블로그에 주요 대학이라고 떡하니 올려뒀겠다. 실제로 합격도 했겠다. 이거 수강료를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강료 환급 대상 대학에서 여대는 쏙 뺐습니다. 이화여대, 숙명여대, 여대만 붙으면 수강료 환급이 안 됐대요. 이유를 물으니까 자체 기준이 있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 여대여서 차별하는 거면 성차별일 거고요. 주요 대학이 아니어서 배제한 거라면 블로그에 허위 정보를 올리고 수험생들을 기만한 행위, 허위 과장 광고일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예비 고3을 대상으로 특정 대학에 붙으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 업체가 조건으로 내건 대학은 의학계열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입니다. 통상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같은 여대만 쏙 빠져 있는 겁니다. 비슷한 상품을 파는 다른 두 온라인 강의 업체는 어떤지 확인해봤더니 여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서울 주요 대학이라고 했으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화여대랑 숙명여대를 빼고 환급해주는 건 여대 입학생들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고 이게 차별이 아닌가. 이제가 없네요. 인강 같은 서비스는 여학생들도 듣고 남학생들도 듣는 거라 여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왜 환급에서 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생각도 비슷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대학의 어떤 순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도 분명히 들고 그 두 개가 갑자기 쏙 빠졌다는 게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 업체가 여대를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업체 관련 블로그를 살펴봤더니 이화여대를 서울의 주요 대학이라고 평가한 신문 기사를 인용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대만 빠진 데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 대학들을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자체 기준을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업체는 내부 논의 사항이라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난 도로들 전국 구석구석에 참 많습니다. 사실상 도로로 쓰이지만 땅 주인이 내 땅이라고 막으면 이걸 저지할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땅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일평생 도로로 오가다가 갑자기 불편해진 주민들의 원성도 이해는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곳곳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대구인데요. 사유지다 보니 방법이 소송밖에는 없는 건가? 그럼 그 막대한 비용은 누가 어찌 감당하나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울타리가 도로 한복판을 막았습니다. 샛길 하나를 냈지만 장애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30년 넘게 써온 도로가 울타리로 막힌 건 올해 초입니다. 알고 보니 개인 소유 땅이었는데 도로 부지로 묶여 있다가 일몰제 시행으로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호소합니다. 진입로가 안 되니까 혹시 화재 시 소방차 부분이 일단 안 들어오고, 그리고 애들 저 뒤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한 개 있는데 애들 계약하면은 주로 이쪽이 등하교 등교길인데 인근에서는 건물 사이로 난 유일한 통행로가 막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이 30년 넘게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땅 소유주가 말뚝과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절반 넘게 막아뒀습니다. 사유지에 난 비법정 도로를 이른바 사실상 도로라고 하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적게는 5%부터 많게는 20% 넘는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거로 추정됩니다. 민원도 수백 건씩 들어오지만 행정기관에선 사유지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길을 막은 소유주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받기도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대부분 재산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 땅이니까 내가 공짜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다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용료는 받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토지 지주들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지역마다 또 도로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개별 사건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땅을 사들이는 게 대책인데 이를 위해선 과도한 땅값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매도 청구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